자, 지난 시간에 교정 상담으로 오는 치과 초진 환자에게 이제 교정 상담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상담실에서 실장님이 이제 교정 치료 이제 시작하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라고 동의를 하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교정 초진을 하게 됩니다. 교정 초진이라는 것은 교정 차팅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교정 차트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진단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정 초진을 이제 하게 되면 크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정 진단 준비를 위한 문진표, 이거는 데스크에서 실장님이 이제 환자에게 기다리는 시간에 작성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크게 4가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깜빡하고 하나를 빠뜨리고 집에 갔더니 안 하고 갔네,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검사, 교정 차팅하는 거고요. 포토 찍고요. 그 다음에 본뜨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이 4가지를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교정 진단을 위한 문진표는 제 카페에 가면은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교정 초진, 교정과에 환자가 내원해서 교정 초진을 하게 되는데 그걸 교정 차팅이라고 얘기했죠. 그때 해야 되는 4가지 항목은 임상검사, 모형,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엑스레이, 이 4가지를 이제 체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포에다가 스탠다드 인스트루먼트를 싸서 이렇게 보관해 놓고 이렇게 하나를 환자 앞에서 펼치면서 소독된 이 기구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하시고요. 먼저 교정 차트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차트는 M이라고 써져 있죠. M, 그 다음에 여자 거는 F, 남자 여자 차트가 따로 있고요. 거기에 이제 환자 정보 적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칩 컴플레인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임상 검사하는 칸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펑션 어널리시스, 오럴 헬스, 그 다음에 히스토리 테이킹, 그 다음에 페이스, deformity, habit, behavior, physical growth, 이거를 다 임상검사 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치아 이런 엑스레이 상황에서 봐야 될 부분, 모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영역, 이것들은 다 남아서 의국에서 해야 될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치아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뒤로 미룰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N쪽 세션하고, 그 다음에 이 미들라인은 임상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미들라인은 이제 이마 사이, 그 다음에 코끝, 턱끝 을 연결을 보면서 미들라인들을 이제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오버젯은 임상에서 이제 찾게 됩니다. 그냥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기가 쉬우니까.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겨가면은 그때 각각의 치아 크기를 측정하는, 계측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폭경, 장경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내는 거죠. 그리고 서브 인사에서 즉 이 칸은 모형 분석하는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페이지는 여기 남자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세팔로에 대한 정상치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세 4개월, 12세, 17.3세 이런 때에 정상치가 나이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치를 참고하고 외울 때 이 도표를 이용해서 참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컴퓨터로 이제 VS앱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VS앱을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싱 한 것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 정상치가 나오긴 하지만 이 컴퓨터상에 들어있는 이 정상치가 제대로 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차트에 있는 정상치랑 이 환자 가지고 있는 치랑 비교하면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이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PA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비대칭을 평가하는 건데, 제가
비대칭에 대해서 많은 효율적인 분석을 연구를 해서 지금 저는 이런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분석을 계속 하는 페이지인데, 레디오그래프, 그 다음에 발치 비발치 분석, 그 다음에 썸머리를 하는 겁니다. 그로스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아나리시스 이 부분들을.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오클루소그램을 여기다가 붙여놓는데, 상악과 하악을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는 대칭, 비대칭을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치아를 어딜 더 많이 이동하고 어딜 조금 이동해야 될지 그 미들라인을 표시해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환자한테 편하고요. 치료할 때 편하고요. 그리고 또 이 악궁의 형태가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로우하고 어떤 사람은 브로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아치폼은 서양에서 가져온 아치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구강에 삽입하는 교정사들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3분의 2는 그렇게 넣지 않나 싶은데, 서양인의 안모는 아치가 굉장히 U자 쉐입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물선형입니다. 그래서 아치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에 맞는 아치폼을 형성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삽입하면 아치폼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안정성도 다 달라지게 되죠. 안정성이 없는 교정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프로블럼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프로블럼 리스트 스트럭처럴, 프로블럼 리스트 패솔로지,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플랜,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설명이 기록이 되게 되는, 그리고 치료 기간 얼마나 걸릴 것이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부터 이제 외래 기록이 되게 되는데, 첫날 검사하고 임프레션 뜯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이런 순서를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구성된 상황을 보면은 날짜, 그다음에 아치, 그다음에 치료한 걸 기록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변화들이 생겼다는 그런 거 기록하게 되고, 다음에 뭐 할 건지 이렇게, 그다음 사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음 치료에 뭐 엑스레이 점 3개 찍어 놓으면은 이제 엑스레이가 파노라마, 레터럴, PA 세 장을 다 찍는다, 이런 이제 표시들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W, 4W 이렇게 쭉 있는데, 다음 약속을 3주 약속 잡아주라, 4주 약속 잡아라는 신호로 데스크에서 이제 그걸 정보를 받아서 데스크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 검사를 이제 할 때, 체어 사이드에서 이제 할 때, 이 첫 페이지가 다 임상검사 칸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일일이 채우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Chip Complaint Classification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는데,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Chip Complaint은 이제 환자가 얘기하는 교정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무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정과 쪽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가 어때서 교정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든지, 또 하나는 이번 교정치료를 통해서 어디가 어떻게 좋아지면 좋겠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앵글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클래스 3, 클래스 1 이렇게 적게 되는데, 보통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을 때 6번만 가지고 앵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6번만 보고 클래스 1이다, 2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만 보고 분류를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고, 4, 5, 6번 치아를 하나의 커습으로 보고 아래 치아의 톱니 관계가 물림을 보면 그게 클래스 1인지 2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를 카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 4, 5, 6번까지의 그 소구치의 물림 관계를 보고 분류를 하면 더 정확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6번이 약간 슈퍼 클래스 1처럼
클래스 3처럼 보이지만 소구치 교합 관계가 물샐 틈 없이 교합이 좋으면 그거를 클래스 1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어널리시스로 이제 TM 조인트에 대한 것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최대 개구량, 그 다음에 클릭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센트릭 슬라이드, CO, CR 디스크리펀시 양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에어웨이, 그 다음에 텅 사이즈, 그 다음에 아더스에는 이제 입술이 잘 다물어지는지, competent lip, incompetent lip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임상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랄 하이진이 좋냐 나쁘냐, E를 몇 번 닦느냐, UID, U는 한 번, B, Y니까 두 번, TID 그럼 세 번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를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환자의 생각을 묻는 거고, 검정색은 이제 의사의 소견을 이제 하게 되는데,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턱 끝이 턱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틀어졌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면은 네, 왼쪽으로 틀어졌어요 라고 물어봐서 환자가 얘기한 대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입이 좀 돌출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괜찮아요, 뭐 돌출 없어요, 뭐 얼굴이 길어 보여, 짧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서 이제 그게 맞춰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생각을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서 환자의 생각을 끄집어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의사가 보기에는 돌출이 있는데 환자는 그거 그냥 돌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무리하게 막 발치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주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이런 걸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디포머티나 진지발 디스플레이, 웃을 때 얼마나 잇몸이 많이 보이는지를 이제 보고, 있다 없다, 있으면 6.0mm 뭐 이렇게 몇 mm가 보이는지를 순간 많이 웃었을 때 순간을 이제 측정해서 적고, 그 다음에 뭐 마우스 브레싱, 브럭시즘, 스노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이제 문진을 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DS라는 말은 듀어링 스왈로잉, 침 삼킬 때 어금니를 물고 삼키느냐, 아니면은 혀를 내밀면서 TT, tongue thrusting during swallowing, 침 삼킬 때 혀를 내밀면서 삼키는지, 그리고 with maximum biting, 어금니를 꽉 깨문 채로 꿀꺽 하는지, 그냥 어금니를 꾹꾹 깨물지는 않고, 어금니는 닫지만 꽉 깨물지는 않고 꾹꾹 하는지, 이렇게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펑셔널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문제는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부종교합의 원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정 치료 후에 안정성하고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말 잘 듣냐 안 듣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오버젯, 미들라인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모 사진 이제 촬영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교정 선생님들이 포토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발표할 때 보면 사진을 잘 찍으면 저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고 실력도 좋고 하게 해 보이는데, 사진이 엉망이면 저분 교정 전공하신 분 같지는 않다 뭐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뭐 케이스를 보여주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이 사진이 얼마나 잘 찍혀져 있느냐는 나의 전문성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모 사진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보통 안모 사진 찍을 때 왜 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써먹을 건지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찍어야 되는구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얼굴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럽게 입술을 다물고 찍는다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 환자가 벌리고 사는 게 아니고 입을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다물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다물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입술을 다물고 찍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수술 환자에서 STO를 할 때 그때는 입술을 힘을 빼면서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술에 이완된 상태에서 이 입술의 S커브들이 이 수술 전 입술 S커브들이 수술 후 이 입술을 양상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STO 때문을 제외하고는 항상 입술을 다물고 찍는다. 이게 중요한데 하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가끔씩 귀를 덮고 막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귀를 꼭 덮지 않고 찍어야 되고 또 안경은 벗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 때문에 사진이 어처구니 없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금니 길이는 가볍게 무시고 어금니 길이 가볍게 무시고 입술도 가볍게 담으세요. 이게 얼굴 사진 찍을 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웃을 때는 이 몸이 최대로 보이게 활짝 웃어보세요 라고 할 때 이때 중요한 게 고개를 이렇게 틀어버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얼굴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칭성을 평가할 때 좌우 귀가 보이는 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좌우 귀가 보이는 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 샘플을 보시면 보통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수평으로 찍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안무 사진은 수직 방향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이는 양이 어디 정도까지 접근해서 찍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되게 멀리서 찍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보이게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주제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접근을 해서 얼굴이 머리 뭐 여기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인다는 것을 이 사진을 많이 익숙하게 눈여겨보면 어느 정도까지 환자한테 다가가서 찍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 정면, 반우측면, 그 다음에 스마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면 찍을 때는 이 귀가 좌우 보이는 양이 같아야 이 미간, 코끝, 턱끝을 연결했을 선에 대해서 이 정중선이 어디로 틀어져 있는지를 이걸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트루 미들라인을 찾아내는데 에러가 많기 때문에 이 사진상으로 분석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90도 측면 사진을 보면 이 귀 저쪽 보이는 양하고 코 앞에 있는 보이는 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는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한 구도를 잡으면 이 얼굴이 머리통 전체가 다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 귀 뒤쪽하고 이렇게 앞쪽에 여백을 만드면서 찍는 이 구도, 이런 구도들을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말고 봐놓으면 이 구도가 가장 안정적이고 눈에 편한 이 구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진반을 했기 때문에 왜 이런 구도를 찍어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학회 책에 나온 이 사진 구도는 다 이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학적으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정면 찍을 때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정면 응시하고 환자 얼굴 높이에서 찍는다는 거. 보통 이제 유생사들이 가끔씩 사진을 찍게 되는데 키가 작기 때문에 어른 키가 큰 환자를 찍으려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향해서 찍게 되는데 그거를 앵글을 로우 앵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면서 찍는 거를 하게 되는데 앵글이 수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 얼굴하고 카메라하고 높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조건은 어금니는 가볍게 무시고 입술도 가볍게 담으세요.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찍을 때마다 이 멘트를 반드시 항상 날려줘야 되는데 말 안 해주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환자는 뭐 하고 릴렉스한 상태가 되면은 아래 턱이 약간 입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더 길어지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멘트를 항상 날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는 사진 찍을 때는 비대칭을 웃는 사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좌우 귀 보이는 양이 동일하게 꼭 찍고요. 고개는 그대로 있으면서 잇몸을 이제 웃을 때 그냥 스마일을 이렇게 지을기가 좀 불편하면 그냥 이라고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하고 찍는 것이 치아가 보이게 해서 이 정중선 평가할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면 찍을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90도를 좌행좌 해가지고 찍게 되는데
이때 핵심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어금니 가볍게 다물고 입술도 가볍게 다무세요고요. 좌우 속눈썹이 우리가 엑스레이 배울 때 센트럴 레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센트럴 레이가 좌쪽 오른쪽 속눈썹, 왼쪽 속눈썹이 콧등 때문에 가려지긴 하지만 일직선상에 있도록 찍으면 그것이 딱 트루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힌트니까 그걸 활용하시고 반우측면 찍을 때는 이제 45 돌려서 정면을 응시하고 찍는데 이거 같은 조건으로 가볍게 다물고 입술도 다물고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페셜 포토를 그런 맥락에서 찍어 놓은 또 하나의 케이스니까 이 여백 머리 이 장면을 잘 익숙하게 이거를 자꾸 보다 보면은 이 상황이 익숙해지죠. 측면 같은 경우 봐보세요. 귀 뒤쪽하고 코 앞쪽에 여백을 보시면 요 정도 선에서 구도를 잡으면 좀 보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구강내 사진 촬영을 좀 더 보시면 구강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립 리트랙터하고 구강내 반사 거울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핵심이 일정한 구격을 맞춰서 찍어야 됩니다. 어떤 사진은 가깝게 찍고 어디서는 멀리 찍고 이러면은 치아 크기도 달라져서 굉장히 어색하겠죠.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두고 하는데 그 규칙은 여기에 샘플로 보여준 그 규격만큼 맞추면 되니까 그걸 샘플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핵심은 가능하면 화면에 꽉 차게 찍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화면에 꽉 차게 찍습니다. 카메라 상에서 이 사진, 이 인사에서 엣지가 잘릴 듯 조금 잘려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 실제로 화면상에서는 이렇게 조금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조금 딱 걸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여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 찍을 때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그려 가지고요. 이 십자가 선상의 수평선, 그다음에 수직선, 정 미들라인을 가지고 찍으면 되고, 이것도 잘못 찍으면은 이 경사져 가지고요.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나오면 두 개가 결합해 놓으면은 얘랑 안 만나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꼭 이 옥사 플레인이 반드시 파인더의 중앙을 지나는지 꼭 확인해서 찍으시고, 그리고 여기는 수평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점점점 이 7번까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6번까지만 나와도 되니까 가능하면 최대로 제껴서 찍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버바이 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버제 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는 이 오버바이 뷰는 이 모든 정보들을 다 읽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한 사진인데 교과서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 5개만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꼭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미러 뷰로 찍었기 때문에 꽉 차게 찍고 대칭, 그 다음에 이 오크사 면이 파인더랑 평행하게 찍어야 모든 면이 초점이 똑같이 먹게 됩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러로 찍었기 때문에 이제 좌우 반전을 해야 됩니다. 컴퓨터 상으로 사진 촬영된 거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찍는 조건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리트랙터로 입술을 당기게 되죠. 그러면 환자에게 계속 이제 컨트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컨트롤을 안 해놓으면은 사진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면 찍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오버바이 뷰 찍을 때는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라는 멘트가 들어있고, 그때 이제 찍게 되겠죠. 그래서 턱을 살짝만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찍고, 그 다음에 어금니는 물어야 되죠. 그 다음에 좌측면 찍을 때는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고개를 90도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눈은 바닥을 보시고요. 눈을 바닥을 안 보면 계속 환자가 따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를 제대로 찍을 수가 없어요. 이 핵심이 바로 눈은 바닥을 보라고 해야 환자가 정확하게 90도로 돌리게 됩니다. 바닥이 안 보일 때까지 당길 건데 따라오지 마세요. 이 멘트 중요하고요. 우측면 찍을 때는 90도로 가면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40도만, 45도만 돌리라고 하고,
찍는데 45도 돌리라고 하면 조금 덜 돌아가요. 그러면 조금만 더요 라고 해서 돌리고 찍고요. 상악은 미러로 이제 사용해서 찍으면 되는데 최대로 벌려보세요. 더요, 조금만 더요. 이거를 계속 이 멘트를 날려야만이 아까 원하는 만큼의 구황 촬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교합 평면하고 이 파인더의 중앙 수평선하고 일치되도록 항상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진을 통해서라도 만으로도 이 교합 관계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바이 뷰 교합면 사진 이런 거를 찍을 때 항상 찍어 놓고 반드시 파인더 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딱 촬영하면 바로 눈에 띄니까. 그러고 나면 이런 조건에 맞춰서 사진 촬영이 됐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잘못됐으면 제발 꼭 재촬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필름을 쓸 때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디지털이니까 뭐 필름값 따로 들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한번 이제 특히 초진 사진하고 교정 끝날 때 사진은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위생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정말 프로틱하게 찍어야 되니까 이거는 꼭 선생님이 직접 찍어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꼭 이거를 익숙하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정말 사진 찍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평면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찍어 놓으면 다 이렇게 도레미솔라시도예요. 그래서 꼭 찍고 꼭 확인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시고 그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오버바이 뷰가요 아래서 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머리 뒤쪽에서 찍어서 이 오버바이 뷰를 찍게 됩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